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심하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절한 여자 심하윤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오랫동안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지 장장 반세기가 지났고요. 남쪽도 북쪽도 통일에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통일 이후 더 넓게 그리고 더 멋지게 발전할 대한민국 한반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넋뛰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 온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통일 후 이것만은 반드시 북한에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시스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도로망 건설입니다. 북한의 도로는 김정은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 우리 도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북한의 도로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저도 원정세관을 통해서 중국인을 받아서 라진까지 데리고 들어오는데 불과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거리를 2시간씩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빗물이 고이면 그 웅덩이를 자동차가 풀썩풀썩 건너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그죠? 그 차에 앉아서도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으로 너무 이게 차가 들썩거려서 내장이 다 파열될 정도로 진짜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특히 버스의 뒷좌석에 있으면 이 자동차가 들썩이는 거는 그야말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망은 왜 필요로 하나? 분명히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이동하는데 서울에서 함경북도까지 4시간이면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도로를 필수로 닦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부산에서부터 쭉 육로를 통해서 서울 찍고 원산 찍고 함흥 찍고 함경북도 청진까지 올라가서 라진을 거쳐서 중국까지도 쭉 육로가 뚫릴 수 있다면 우리의 항구로 들어온 물자가 육로를 통해서 중국까지 거침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중국의 세관을 통해서 거침없이 대한민국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로는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민자에 맡기고 관련 연관 부분 사람들이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시간만 주어지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북한의 고속도로 못해도 기본적인 국도의 아스팔트화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통일이 되면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시스템 바로 2번째 학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섬에도 학교가 있고 또 그리고 가까운 동네 학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아이들도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좀 쉽게 옵니다. 북한도 학교가 10리에 하나 20리에 하나 시골에 가면 있기는 하지만 통학버스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모든 건물들이 새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이 다 밖에 있고요. 시설과 설비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밑에 바닥에 널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다 부서진 그런 학교도 있고 널판자를 그대로 대고 수업 중에 쥐가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을 가보면 옛날에 지었던 한국전쟁 이전에 지었던 전통이 오래된 학교도 2번째, 3번째 리모델링을 하면서 학교가 그야말로 새로운 학교로 갱신하고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학교가 정말 멋있게 만들어진 걸 보면서 북한에도 이런 학교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학교는 동네 정말 잘 되어 있죠. 통일이 되면 모든 학교, 전국의 모든 학교를 다 때려 부시고 다 새롭게 만들면 좋겠지만 없는 학교를 갱신을 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최소한 북한의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 후를 보려면 꽃을 심고 10년 후를 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보려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교육은 처음부터 태어난 애들이 지능아하거나 뭔가 교육적인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한국의 훌륭한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역사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교과목을 다 배울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 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시스템 3번째 바로 공중 화장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 뿐 아니라 중국에 살던 교포들도 한국에 오면 놀랐던 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 어디 내려가는데 외국인 시찰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앞에 이런 편말 같은 걸 달고 고속도로 화장실에 들어갔던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전수받으러 왔던 어떤 나라의 대표
표단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화장실 문화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중 화장실, 외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다 푸세식 변소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밖에 없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커녕 깔끔한 화장실, 그리고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도 지하철 화장실에 손을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없고요. 역사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좁기 때문에 위생상 또 좋지도 않고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평양시가 이럴 정도인즉 지방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된 이후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화장실이 정말 1순위를 꼽고 싶었는데 화장실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저도 평양에 있을 때 화장실이 급했던 경우 1층이나 이런 집에 뛰어들어가서 돈을 줄 거니까 화장실을 볼 수 있냐라고 그랬던 적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 이후 굉장히 많은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화장실 변기를 만들고 그 손을 씻는 그걸 만드는 회사, 도기 회사들도 히트를 칠 거고 수많은 화장실 변기가 팔려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움을 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당할 수 있는 이 화장실은 북한의 정말 절실한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공중 화장실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통일 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시스템 네 번째. 전기선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기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철조망도 다 있고 모든 데 전기선이 있지만 이 전기선의 수력발전소만을 통해서 전기를 충족하기에는 북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탈북자들에게 물어봐도 전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평양시도 하루에 2시간도 전기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전기선을 그대로 북한이 가져다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고압 전기선을 깔아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하루 24시간에 전기를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 24시간 전기를 보고요. 전기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정전이라는 말조차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1층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었는데 처음 21층 아파트 배정 딱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아파트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전기가 끊어지면 21층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아래층 1층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생쇼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21층 못 올라갑니다. 3층에서 5층 정도 주시면 안 되냐고요. 북한에서 안내통역원까지 하다 온 제가 21층에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생쇼를 할 정도니까 농장이나 다른 열악한 곳에서 왔던 탈북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으면 높겠습니까? 바로 그 정도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전기에 대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북한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식당에도 전기가 자주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동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기가 정전이 딱 되는 순간 무릉무릉 해가지고 발동기가 막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어디 정전이 됩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정전이 됐던 사례를 5손가락 안에 꼽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통일된 이후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름에 더우면 시스템을 하나 딱 켜는 순간 에어컨이 빵빵하게 튀어나오고 누르면 선풍기를 꽂고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라도 맞을 수 있는, 여름 아닌 겨울에는 전기를 꽂고 히터, 난방과 열을 보장받을 수 있고 충분히 이 전기를 꽂아서 쿠쿠 밥솥에 따뜻한 흰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전기가 정말 통일 이후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식상한 주제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전기는 거의 공기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북한 주민들에게 구비돼야 될 시스템 중에 전기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5번째, 수도 시스템입니다. 물, 전기, 기름, 불 다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수도 공급망, 수도 시스템이 북한 전역에 새롭게 깔아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수돗물을 쓸 때 수돗물이 24시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켓스 그릇이라고 생긴 건 어머니가 다 가져다 놓고 받아서 썼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될 때는 엄마가 불을 피워서 그 물을 뜨끈하게 데워서 화장실에다 한 바켓스 들여놓으면 정말 온 가족이 한 바가지씩 부어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물을 아껴 쓰니까 위생인들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지금 10월 달에 양강도 해산에서 올라온 영상을 받아보니까 양강도 해산은 정말 춥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수도가 안 나와서 그런가 여성들이 어린 아기를 업고 강변에 나와서 이렇게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국가가 되었고,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영맹하게 싸웠던 우리의 국군포로 장병들이 아우지 탄강으로 샛별 탄강으로 가서 거기서 강제로 노동을 했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3세, 4세가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은 주민이고 북한 주민은 버린 카드라고 하면서 니들의 삶은 니들이 개척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범 김일성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도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북한 주민하고 북한 정권을 분리해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포로들의 가족들이, 후대들이 1세, 2세, 3세가 북한 땅에 살고 있고 아무런 죄도 없이 분단된 이후 북한 땅에 남아서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건강한 물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면서 24시간 나오는 수돗물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데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쌀을 그야말로 30포대, 진짜 생거진천 쌀이 한 7만 원밖에 20kg 포대가 하지 않던데 쌀 30포대를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쌀 30포대가 아니라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돈도 벌지 못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 어린 아기를 업고 나가서 그 쌀 1kg, 2kg와 사투를 벌리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어서 빨리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깨끗한 도로에서 본인들의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직장 출퇴근하는 그런 날, 새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새 세대들이 김일성 어린 시절, 김정일 어린 시절,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배우면서 뭐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갔다는 이런 쓸데없는 교육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시스템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반도 역군으로,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의 멋진 미래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만약 우리가 왕래가 된다면 통일된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제쯤이면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간절히 원하면 온다고 했던가요?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반드시 그날이 제가 죽기 전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 생전에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에게 훌륭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의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